자, 201쪽 오늘은 숙명통 이야기 할 겁니다. 잘 숙자의 목숨 명자의 통할 통자 숙명통 전생 기억하는 이야기. 뭐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요즘 전생에 대한 관심들 사람들 많고요. 뭐 실상은 뭐 서양 사상이나 서양 종교에서는 전생이라는 것 자체에 상상도 안 했고 인정도 안 했죠. 이 서양이라는 것은 인도 말고 다른 이제 서구 고라파 이렇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지? 이쪽 그 영미계열 계통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뭐 전생이라는 게 없죠. 근데 오늘날 이제 전생이라는 것이 차츰차츰 받아들여서 서양 사람들도 전생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전생을 이야기해야만이 또 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도 하다 보면은 과연 내 전생은 어땠는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다음 또 내 전생만 궁금해요. 옆에 있는 사람 전생도 궁금해요. 역지사지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내를 만났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진짜 전생에 어땠길래 저 인간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역지사지를 사람은 항상 해야지. 이래 되면 자꾸만 이제 우리가 이상한 법회가 되니까 그 말은 젖혀두고 꼭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 즉 자기 동일성,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이라는 것이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하다는 거야. 어떻게 동일하냐 했을 때 그것이 뭐 연장의 개념이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속의 개념이든 그렇게 해서 나라는 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조건은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관념을 가지는 가장 이유 중에서 80, 90%는 뭐죠? 기억. 어제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의 나가 지금의 나까지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라고 이제 하는 관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숙명통 했을 때 전생과 기억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이렇게 책에서는 표시해 놨는데 전생과 기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억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전의 전생은 무엇인가 다들 궁금하는데 그 태도는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것은 미혹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입장에서. 왜 그런가 하니까 기억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면 통상 의식적 기억을 많이 이야기하거든. 나라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할 때 그 기억력은요 의식적 기억이죠. 의식적 기억. 그거는 실은 나라연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밖에서 의식을 탐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연의 의식을 탐구할 수는 없으니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나라연의 기억은 나라연 주관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 어쨌다 라고 의식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는 나라연은 어제의 나라연과 오늘의 나라연이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르지 않다고 했을 때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나라연의 행동 거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나라연의 행동 거지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나라연의 행동 거지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라연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 거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할까?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나라연의 행동은 어제의 행동과 오늘의 행동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그 행동은 실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래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의식적 기억 아니고 무의식적 기억 이렇게 해요. 무의식적 기억. 다른 말로 흔히들 우리가 무의식적 기억했을 때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버릇하는 버릇. 버릇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이야. 무의식 상간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 무의식 상간에. 그러니까 몸버릇만 있겠어요? 말버릇도 있겠어요? 말버릇도 있겠죠. 마음버릇도 있는 것을 우리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버릇이 다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근데 의식적 기억은 내가 관찰되잖아. 의식 안에서 기억하고 못하고의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무의식적 기억은 자기는 애시당초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도 무의식 안에서 기억되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표출되고 있었을 때 남한테 그것이 간파되고 있죠. 나는 나라인의 행동거지를 어제의 행동거지나 오늘의 행동거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나라인의 기억력은 떨어졌을까 쌩쌩할까? 의식적 기억력은 자기가 떨어졌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무의식적 기억은 실은 쌩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 기억. 제가 편의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살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많이 살까요? 무의식적으로 훨씬 많이 삽니다. 의식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계속 내가 주의 깊음, 우리가 마나시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리자기 주의 깊음으로 계속 사느냐면은 대면대면하며 살거든요. 주의 깊어서 계속 있으면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의식이 작동하는 것은 풍부한 무의식적 배경 때문에 의식이 고에서 잘 작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유식 이야기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억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마음이 의식적 부분과 무의식적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첫째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지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야기지만은 부처님 시대 때 옛날 시대는 철저히 이 부분을 명상을 통해서 간파를 해냈습니다. 지식적 자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명통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명상을 하면은 자꾸만 기억이 자료가 다양해지고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상 실습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말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이 있는데 때로 사람들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요즘 언사에 있어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혼용해서 쓰는데 혼용해서 쓴다는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게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 아까 버릇 같은 경우에는 잠재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야. 일어나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나 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저는 잠재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제 잠재의식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잠재의식이냐니까 억압된 심리를 잠재의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압된 심리. 억압된 심리가 뭐냐니까 내가 그 전에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기억 안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그래서 딱 심리 안에서 억압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망각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마치 잊어버린 듯한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억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억압이 왜 작동하느냐니까 자기 스스로의 마음, 즉 나라는 관념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수단으로 억압과 같은 그러한 심리작용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억압과 같은 형태도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부정, 부인하는 거예요. 잘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요번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부정하는 거야. 그냥 부정하는 거죠. 자기 방어.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방어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부정이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어떻게 부인하겠지. 근데 부인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 자기가 본인이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기억을 못해.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두드러 패면 기억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안 되죠. 신문을 통해서 이제 하면은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이번 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다 나옵니다. 이제 부인하죠. 부인하는데 부인하면서 꺼내는 이유가 변명해야 될 것 아닌가 봐. 여러분들은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탓. 예. 그렇게 변명, 탓, 합리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방어 기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히 뭐야? 나한테 불리하니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아주 망각으로 해서 진짜 평상시에는 나도 잘 잊어버렸으니까 몰랐던 일처럼 그렇게 억압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을 작동하게 하는 그 방어기제의 하나인 억압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이야, 억압은 무의식이야. 억압이라는 그러한 심리작용은 탓하는 건 잠재의식이야. 그렇게 탓하는 버릇이야. 탓해 버릇하죠. 그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했던 그 기제 메커니즘은 무의식에 해당되고 그 안에 내용의 컨텐츠는 잠재 의식에 해당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금 분리해서 사용을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이비설신의 해서 법경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의가 실은 지금 능력이 아주 좋은 출중한 의야. 안 그러면 의식 차원에서, 즉 내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의만 생각할까? 그러면 만나는 법경은 이 의의 맞춤형으로 들어오겠지. 아니 내 눈이 내 시력이 있으니까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의도 내 능력인들이야. 기능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으면은 법경도 어떻게 내 한계만큼 딱 들어올 것 아닌가. 법경도 그러면 이 의식적 한계가 내가 알고 있는 인지적 의식의 상태에 있어야 돼. 이게 확장이 돼야 돼. 확장이 되면 법이 달라지지. 법경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법경이 달라지겠죠. 요게 이제 어떻게 확장되느냐가 그것이 기억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토대로 하면 이게 자꾸만 확장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주었던 정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는 나라는 관념과 내 생활 안에서의 나라는 주체, 나라는 주관이라는 것과 의식이 있죠. 그죠? 주관은 덜 의식화된 겁니다. 아까 버릇 짓는 정도. 생존에서의 나라는 것과
생명 차원에서의 나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적 의식 안에서의 기억력은 깜빡깜빡하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다 막 이렇게. 예. 그래서 뭘 우리 포살들 나갈 때 맨날 휴대폰 찾고 나가잖아. 지가 뻔히 들고 와가지고 어디에 뒀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둘 때 의식하고 둔 거야. 그냥 편하게 둔 거야. 아니,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편하게 뒀기 때문에 주의력이 없었으니까 둔 걸 기억해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한참을 찾아요. 때로는 안 들고 나갔는지도 모르고 다 나고 나간 다음에 나한테 문 두들겨 다시 달라 그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적 차원, 현재적 의식에서는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왜냐면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까먹게 되니까. 그런데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이 내한테 있지. 생활 안에서 버릇 하는 거잖아요. 버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버릇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럼 버릇 이전에 나한테는 이미 생존력이 있어. 생존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존력이 있어서 그 생존력 안에서의 기억은 내 의식 차원에서의 기억일까? 그러면 당연히 생존 차원의 기억이 다른 내용이 또 있을까? 다른 내용이 있죠. 생존 차원의 기억뿐만 아니라 생명 차원의 기억도 있겠지. 생명 차원의 기억도 있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의식 차원으로 현재적 의식으로 이 생명 차원이나 생존 차원의 기억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의식 차원에서 모릅니다. 한 번도 그쪽에 의식을 갖다 조명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명상을 하면은 그것이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게 숙명통.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게 숙명통입니다. 기억이라 했을 때 기억은 분명히 과거의 경험적 유산이죠. 그죠? 경험적 유산. 과거의 경험적 유산에 있어서 버릇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계속 지어왔던 유산이지. 나도 모르게 계속 지어왔던 유산이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들 말이 빠르다고 그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부산 가서 보살들한테 야, 내 말이 빠르단다 이러니까 예? 그쪽에서 빨라요. 그냥 일반 스피드야. 일반 빠르기거든. 나보다 걔들은 더 빨라요. 어떨 때는 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 때가 있어. 근데 서로 소통하잖아. 부산 포살들 이제 서울 하면 데리고 오면 난리 나지.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야기한다고 할까? 그럼 막 설명을 하고 있을까? 설명을 하고 있겠죠. 저는 제가 잘 모르지.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 내가 우리나라 땅에서 토끼 같으면 토끼 똥구멍에 태어나서 그렇지. 부산이 토끼 꼬리가 왜 포항 같으면은 꼬리 밑에 있는 게 뭐죠? 똥구멍. 거기에 이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뭐 대체로 바닷가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뭐 말이 그렇게 빠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습성을 나는 잘 모르는 거지. 현재적으로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무의식적 소산이잖아요. 근데 생존은 그거하고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생존 안에서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느냐? 내지는 그 생존이나 생명 안에서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꺼내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학문이 고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끄집어낸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혹 과학적, 즉 생물학적 지식이나 내지는 이런 자료들을 꺼내는 이유가 이게 과거 부처님 시대 때는 신통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현대 의사가
조선으로 그냥 타임슬립해가 가가지고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가 막 있잖아요. 예. 가면은 조선시대 한 드라마 보면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 쌍꺼풀 수술하는 의사가 조선시대 가면은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요 명의가 돼요. 명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에 있어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단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 기술에 있어도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별에서 온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들이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내서 알아낸 참 대단하죠. 우리가 뭐냐면 지질학만 하더라도 화석 그죠? 화석. 예. 화석만 하더라도 언젠가 공룡이 그 발자국을 꽝 찧었을 거 아닌가, 그지? 그게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해서 그 땅의 퇴적층을 관찰하면 이게 몇 년도, 연대기가 딱 나오잖아요. 몇 년 전쯤. 그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공룡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땅바닥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땅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생되니 신생되니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나 했겠냐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파악해 나고 있는 오늘날 지식적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신통은 훨씬 이야기하기가 좋고 편합니다. 아니고 내가 연잇 신비스러움을 조장하는 모 승려처럼 내가 바로 전생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객관 관객이잖아. 근데 살짝 여러분도 엮어 들어간다. 내가 전생에 혜인아가 유심히 봐서 혜인아하고 뭐였다 이러면 혜인아는 그날로 코 깨겠어 안 깨겠어? 꼼짝없이 깨지. 어떡할 거야 그걸. 확인해볼 방법이 있어. 객관적 자료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인아가 믿거나 말거나가 됩니다. 그러면 혜인아가 덜 믿는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래서 혜인아한테 너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내 이야기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불교판 안에서도 믿으라는 놈들 많거든요. 예. 믿는 거는요. 알물 토대로 해서 가지는 신뢰이지 지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무엇에 의존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알면서 믿어지는 거지. 예? 알면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계속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 전생을 이야기하면 그거는요. 지 안에서 이야기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는요. 다른 종교의 신학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겠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에 믿음의 종교가 돼. 믿음의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불교의 근본 취지하고 영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믿으라는 둥, 뭘 믿으라는 둥, 네 참 본성을 믿으라는 둥, 이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를 잘 이야기하는 걸까? 안 그러면 잘 모르는 걸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숙명통의 이 기술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자료를 어떻게 충족하면서 이야기를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될 거잖아요. 자, 34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의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한생, 두생, 세생 하면 관심 있다 했죠. 그런데 열생, 스무생 하면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백생, 천생 하면요. 관심이 받게 됩니다. 10만생 하면요. 믿게 됩니다.
그죠? 언어가.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한생 두생 하면은 한생 두생에서 끝쳤다 이러면은 내가 전생을 나의 즉 다시 말해서 내 바로 직전에 뭔가 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생을 탐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수행자들이 경도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한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생명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생명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 세계의 팽창과 수축과 함께 일어났고 그 많은 생명은 그 생명, 개체의 생명이 소멸하는가 동시에 그 개체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개체를 매개로 막 확산이 되는 거야. 예. 생명의 기본은 그 생명이 이어짐도 있지만은 공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되면은 민들레, 홀씨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음 바이러스로 이어지는 거야, 변이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확산이 더 큰 문제야. 우리 전염병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는 전염, 그죠? 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코로나 입장에서는 확산이죠. 예? 코로나 입장에서는 확산이 가장 큰 일이지. 그 다음 환경으로 이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그걸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그 종으로는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 코로나도 끝나니까 다음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이어져? 똑같이 이어지면은 더 이상 확산이나 진전이 안 되니까 변이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변이를 일으켜서 변이가 일으켰다는 건 세대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그 바이러스를 보니까 변이를 일으켜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예요. 확산이 문제예요. 확산입니다. 확산의 입장에서 여러분 몇 생이 있을까? 한 생, 두 생이 있을까요? 10만 생, 100만 생이 있을까? 아시겠죠? 지금 뭔 이야기인지. 생이라고 했을 때 직선적인 생의 배열이 아니라는 거야. 생명 안에서의 기억은 확대의 기억입니다. 확대의 기억. 물론 당연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억도 있겠죠. 확장의 기억이 생명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 안에서의 생명 메커니즘의 내용은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게 있지?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확장의 임무가 내 마음 안에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 내 생명 안에도 어떤 임무가 있어? 확산의 임무가 나한테는 있는 거지. 물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확산의 계기로, 여자는 그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보존으로, 뭐냐면은 여성은 그 임무의 내용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확산을 시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아니면 내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야. 하나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입니다. 하나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한테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데 남자는 확산의 생명의 뿌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 안에서 탐심이 달라진다고. 여자는 뭐야? 그 생명의 확산의 보존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여자의 탐심은 남자의 탐심과 결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자의 탐심과 남자의 탐심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여성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선 도박장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왜요? 남자의 탐욕을 그렇게 막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뿌리고 다니는데 여성은
뿌리고 다니는 게 유지예요? 안 그러면 뭐라도 하나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일까요?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져도 가진 척해요? 안 가진 척하고 모른 척해요? 그게 보존에 유리하다고 생각? 아니, 잡혀있기 때문에 생명에 여성과 남성의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지금 여기서 10만생 세계가 수축하고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수축 팽창하는 여러 급 안에서 그런 생명의 확산과 그 다음에 진전, 그 이어짐, 상속은 계속되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확산과 유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확산일 때 이 자기는 나가 아니고 생명. 생명체의 확산과 유지에 뭐냐면은 기억이 누구나 다한테 어떤 생명체이든 다 있는 것이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숙명통 숙제가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팠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이 구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편해요. 다음 구절이 문제죠. 한번 보세요.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의 이런 용모를 가졌고 여기서 바뀌어집니다. 앞에 내가 그럴듯하게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러면은요, 구체적이잖아. 이게 직선적으로 배열이 안 되면은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내가 지금 청정심에 어릴 때 아명을 뭐 있었겠죠? 아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줘요. 청정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청정심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오라고 했다면은 주관적 내용, 즉 다시 말해서 의식이 캐치하는 무의식적 자료이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했을 때 여기서 그냥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이게 말이 되게 나올까? 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한생두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한생두생이라는 말에 기함을 합니다. 어떻게 기함을 해요? 야, 10만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니까에 읽으려 할까 딱 덮을까? 이야기 딱 덮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 지식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야, 불교가 대단한 종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지식인들은 뭐 화엄경 이런 건 더 당연하겠지만은 경 안 읽습니다. 안에 아무리 합리적인 소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생명 현상에서의 기억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옛날 과학적 여러 가지 서술어나 과학적 수사들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전상에서는 한생, 두생, 10만생 세계가 수축하고 세계가 팽창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제 해석은 충분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거는 딱 머리가 딱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으로 하면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잔해증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드러내지 했을 때 어느 곳에서는 또 덜 하는데 이런 이름은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구체적. 이게 통과가 참 쉽지 않거든요. 물론 원어는 이런 이름 나마라는 완료입니다. 이름이라는 명칭, 이름 이라는 언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라고 진술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이름보다는 이렇게 분리워 남아라는 뜻이 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웠고 이렇게 분리웠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니까 요즘 백중 그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 이름 막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름 중에서 남자들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 여성분들 이름 보면은 예, 자자는 이제 일본은 일제히 잔재지. 무슨 일제히 잔재인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름이 고만달이 있어요. 고만달. 고만달은 뭐 때문에 고만달을 했어요? 그렇지. 딱 여러분 딱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딸 낳았으면 좋겠다. 고만달입니다. 고만 딸. 고만달이거든. 또 말려라는 이름도 있어요. 말려. 이제 이 딸 낳고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딸이다. 뭐 이런 이름도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애환이 있죠. 싫어. 뭐 태어나기 뭔 잘못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름의 역사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도 언제 생겨? 에? 여러분 지금 성 가지고 있잖아. 옛날 여러분 조상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을. 우리나라 성이라는 것이 조선 중기 이후에 생깁니다. 일반 평민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본관이 있잖아요. 다 본관들이 있다고. 본관들이 언제 생겼냐면은 다 그때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안 그러면은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막 가져서 생깁니다. 여러분 연개소문도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연개시 봤어요? 연시 맞지? 그럼 이름이 개소문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성을 가진다는 거는요. 명문가인 다음에 성을 못 가집니다. 명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사람 이름 앞에 성을 붙이는 것은 군주가 하사했을 때 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을. 그리고 군주에 버금가는 그러한 집안의 내력을 가져야 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 집안의 뭐냐면은 가게는 이 성으로 불리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고타마 시달타 했을 때 시달타 이름이고 고타마가 성이란 말이야. 가우탐. 그래서 고타마라는 성을 가지게 되는 부처님은 그래도 카필라 성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석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석가족 해봐야 뭐 몇 명 되겠어요. 그 카필라 성에는 석가족이 많이 살았을까? 아니면 석가족 이외에 다른 소작이나 내지는 거기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을까? 백성이란 말도 문제가 있지. 100가지 성인데 백성이 아니지.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름이 있을까? 대충 이름을 불렀을까? 웃집 작은 아들 이렇게 불렀을까? 아랫집 큰 아들. 그죠? 우리 청정시 제주도 가면은 큰년, 셋년, 조군년 이래죠. 그죠? 큰년이 큰 딸이고 셋년이 둘째 딸이고 조군년이 셋째 딸입니다. 제주도 말로는. 어느 집에나 큰년, 조군년, 셋년은 다 있어. 그러니까 누구네 큰년아, 작은년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불린다고 했을 때 이거 부처님 전생이고 내지는 수행자의 전생이니까 무슨 정확한 이름이 있을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착각.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해가지고 사리자 하잖아요. 사리자 꼴리다. 사리자가 이름입니까? 그러면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입니까? 사리자조차도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 사리푸트라. 사리라는 여자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리자가 원래 자기 이름이 유명했을까? 저것만 사리가 더 유명했을까?
사리자조차도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불릴 판에 부르나 미다라니자 이러잖아요. 불리는 판에 무슨 이름이 있겠냐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리었고,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불러? 원명지를 어떻게 불렀을까? 다른 사람하고 구분했을 때. 지금이야 뭐 절에서는 원명지라 부르고 집에서는 혜련이라 부르고 부른다면은 과거에는 이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 그러니까 특징을 가지고 부르겠죠. 우리가 별명으로 부르기가 편하겠지. 그 별명은 뭐냐면은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라든지 뭐의 주변 상황의 특징이라든지 그 특징을 지칭해서 부르는 게 훨씬 더 구분하기가 좋았겠죠. 그죠? 어떻게, 그렇지. 인단처럼. 그러니까 그때 우리 늑대와 추물이 그게 늑대가 춤추는 거요. 이름이지. 아니 늑대하고 좀 놀았다고 해서 이름이 어떻게 케빈 코스터의 이름이 늑대와 추물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안식 이름으로 보면 다 뭐 머리에 바람 드는 자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리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가 이렇게 불리웠고라는 것은 어떻게 불렸어?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징을 그 특징의 장소와 특징과 그 다음에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지고, 용모라는 구체적 내 얼굴의 모습일까? 안 그러면 용모가 한민족은 흰옷을 즐겨 입고 음주 가물을 좋아하였다라는 동의 서에 나오는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그러한 진술과 비슷할까? 우리 중국의 역사서 속에서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후한서에 나오는 동의전에 보면은 흰 옷을 즐겨 입었고, 옛날에 참 우리도 옛날 그 고조선 때부터 음주 가물을 좋아했는 게요. 그냥 술 먹고 춤추는 걸 좋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모를 가졌고, 용모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백이민족 하잖아. 흰색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우리는 어떤 음식 먹어요? 한국 음식의 특징. 김치? 이거는 최근 음식이고. 그럼 발효 음식 중에 하나고. 한국 음식의 특징은 뭐죠? 일본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중국 음식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다 특징이 있죠. 중국 음식은 볶지. 한국 음식은 삶습니다. 끓이는 게 국이 많다면. 한국 음식의 특징은 뭐야? 국이 지배하는 음식. 일본 음식은요? 난 모르겠어. 걔들은 알아서 놀아라 그래. 그래서 한국 음식은 국이 많은 음식이지, 오죽하면 그냥 소백다구까지 다 삶겠냐. 그렇게 삶고 우리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물자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불리는 거잖아. 삶고 불려가지고 많게. 근데 동진 다 팥죽 끓일 때 팥죽 모자라면 어떻게 해? 물 더 부어 그러잖아요. 물 더 부으면 금방 늘어납니다. 팥죽은. 어려울 것도 없어. 먹는 사람 입장에서 좀 흥건하느냐 뻑뻑하느냐 그 차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음식의 특징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구체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지칭은 뭐냐면은 그 문화적 특징과 악기, 문화적 특징과 그 다음에 그런 고유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고유성과 특징은 내가 알고 가진 거야. 그냥 여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야. 그게 무의식적 소산이지. 서양 심리학에서 가장 탁월한 견해의 지평을 연 것은 융이라는 사람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무의식이 뭐냐니까 그 무의식은 내 개별적으로의 무의식만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야. 공유하는 무의식이 그 다른 말로 문화입니다. 문화.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 문화라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자료가 있는 거야? 이 기억이 무의식적 자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무의식적 자료에 있었을 때 예?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이었고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예? 우리가 알아낸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내지는 각기 다른 문명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 유전자도 달라지잖아. 유전 안에서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맡는 냄새하고 구별하는 색의 미세함과 서양 사람들이 맡는 냄새와 색의 미세함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색감이 있는 서양 사람은 인지 못하는 색감이 있어요. 오랜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째깍째깍 하지만 걔들은 째깍째깍해. 안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려. 우리가 멍멍멍멍 하지만 개소리도 거기서는 다르게 왈왈 들리네. 너무 잘냈나 개소리를?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 거 아니오. 이게 다 무의식적 산물이란 말이야. 표기하는 것도 다르고. 개소리 나오니까 저리 웃노. 개소리 안 하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행복과 고통의 내용도 다르겠죠. 감정적 내용. 이 행복과 고통에 따라서 감정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 죽어서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도 이런 종목이었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서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숙명통 착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겠어. 지금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 가지고 나 도대체 숙명통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는 듣기는 그럴싸한데 그래도 나는 명상 수행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겠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사꿀루다의 긴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은 사꿀루다의 짧은 경에서 부처님은 루다이가 나도 숙명통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10만생이라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아스라 거긴 관심도 둘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바로 인연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이 중요해. 연기법이 중요해. 연기법. 지금 이건 왜 숙명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까?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집요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우리는 이것을 추론해낼 능력이 오늘날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으로 옛날보다 훨씬 숙명통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실은 1화부터 사마나 만디가경 그 다음 사꿀루다의 짧은 경에서 쭉 나오는 앞으로의 경전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희소식을 많이 주는 그런 경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좀 더 부처님 가르침을 천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쪽 우다이여 예에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마을로 되돌아온다고 하자.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이 말했고 이와 같이 침묵했다. 이러니까 나 따로 마을 따로라 해서 나는 그대로 온전한 나이고 마을을 다니는 그래서 나는 실은 진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이건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을 갖고 저 마을 갔다는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그냥 구경하러 간 거야. 사는 거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을 사람 되는 거죠.
다른 마을 사람 되는 거죠. 마을에서 마을로 갔다는 얘기, 그 마을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나로 사는 거야? 아니면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마을의 기억에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마을의 기억에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즉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 기억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80년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학교 여성분들 나와가지고 막 취직들 이제 집안들 거들어야 되니까 취직들하고 막 할 때 취직하면은 통장들 다 가지잖아. 무슨 통장 가졌어요? 그때 재형저축이라 그러죠. 이자 많이 준다고. 재형저축. 내가 군대 가니까 군대도 마지막 재형저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다가 보람에 할 때 우리 깼거든. 아이, 아까운 재형저축 그냥 깼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다 들었죠, 그죠? 요즘 재형저축 들겠어요? 주식 투자하겠어요? 요즘 재형저축하면 바보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어디에든 투자하겠죠. 투자하겠죠.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은 원금 보장되는 투자를 하겠어요? 원금이 손실될 일이 있더라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어요? 보장되는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꼰대야. 요즘 애들은 보장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보장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한목적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잘 뭐냐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풍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아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마을하고 요즘 애들이 사는 마을은 서로 마을이 달라.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갔다 저 마을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적 안에서의 문화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세대적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크게 변했을까? 아니면 욕심은 그대로 둔 채 전략적으로 됐을까? 전략적으로 됐겠지. 전략? 전술적으로 됐겠지. 자,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이 말했고 이와 같이 침묵했다. 나는 그 마을에서 다시 다른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고 이와 같이 말했고 이와 같이 침묵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다시 우리 마을로 되돌아왔다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로 되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은 본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그냥 평정심, 평가하는 마음, 객관적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갔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을로 되돌아왔죠, 그죠? 자기 마을로 갔던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갔을 때는 주관적 마음이지만은 우리 마을은 평가하는 객관적 마음이 됩니다. 우다여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설했다. 불교 수행을 하면은 이런 뭐냐면은 기억에 대한 여러 확장이 일어났다는 얘기. 여러 확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생존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불교 수행하려면 어떻게? 내 마음의 기억의 지평이 나라는 정체성이 보다 더 확대되고 내지는 커져 있는 거죠. 사이즈가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계 안에 일념즉시 무량급 하잖아요. 일념 안에 무량급이 들어와 있고 일념이 바로 무량급이 되고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 일념에는 무량급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나라인이 오늘 나한테 이야기하는 능력은 실은 나라인의 능력일까? 무량급의 인간의 노력일까?
무량겁의 인간의 노력입니다. 나라에는요, 그냥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공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나라에는 이야기를 내가 알아듣는 능력도 나의 능력이요. 안 그러면 무량겁의 능력이요. 무량겁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도 어떤 생각이야? 무량겁의 배경이 있지 않으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법성계의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예? 상식적이죠. 그게 뭐냐면 숙명에 대한 입장입니다. 대성소가에서 언어가 달라진 거죠. 그 숙명의 입장이 뭐냐니까 나는 개별적 인간이야, 보편적 인간이라는 이야기야.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이라. 개별적 나에서 보편적 인간으로서 깨달음이 확대되는 것이 숙명의 이야기다 말이야. 우다이여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사람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두생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했잖아. 그 특색과 아까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억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세한 자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들숨날숨 하잖아요, 그죠? 들숨날숨 하는 생명의 기억도 생명은 철저히 뭐에 있지? 유지는 균형에 있다. 균형에 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숨 쉬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 보더라도 나는 적어도 생각하는 능력이나 상상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생각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는 무지랭이들이 아니 서양에서 근대 철학의 개조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생각을 아니 칸트가 순수이성을 이야기하면 생각을 그렇게 우위로 놓고 아니 그건 내비두고 조선의 성리학만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천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말라니. 인간의 모든 지금 문명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튀어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문명이 자꾸만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문명이라는 것을 욕망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욕망의 생각이 상상이 이루어진 게 문명 아닙니까? 문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욕망을 배제시키고 생각해 보면은 문명 말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존과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 무념무상을 잘못 해석해 오독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지가 그냥 공부가 미천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생각 안 하겠지. 말장난이나 슬슬슬슬 하고 말이야. 저 말도 안 되면 나중에 믿으라 소리나 자주 써먹고 하는 그 도판류의 불교를 자꾸만 하시는 거는 곤란하다고. 이 화면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뭐라 하려고. 도 트는 게 뭐 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트는 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무쳤는가. 그냥 숨쉬고 그냥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세상 됩니다. 알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게 생각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량겁이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양심이라는 것도 엄청난 세월을 거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숙명입니다. 감정이란 무엇인가?
내지는 그러한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내는 거죠. 35번 신성한 눈의 지혜에서 천안통. 이게 신성한 눈의 지혜 천안통에서 신성한 이런 것도 신성한 이게 고귀한으로 해야지. 신성한 게 또 신비롭잖아. 그러니까 눈의 지혜, 눈의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자가 붙으면 눈으로, 우리 사람은요 눈으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마음으로 본다. 심안이 있단 말이에요. 심안이. 그 심안이 뭐냐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참 우리가 능력 중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이 예측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그 우리 생명체 중에서 지진 날 때와 먼저 도망가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먼저 감지해서. 그거는 예측의 능력이야, 예감의 능력이야. 예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감의 능력이 동물보다 못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감을 들 쓰니까요. 근데 사람은 뭘 해요? 예측하잖아요. 측자는요, 그게 생각으로 합리성을 가져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탁월. 오죽 날씨가 알고 싶었으면 슈퍼컴퓨터 몇 개를 돌려가지고 요즘 비 오는 시간 대충 똑똑 맞추잖아요. 그렇게 예측해 내잖아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대충 자료를 보니까 이 예측이 이게 가장 합당하겠다 해서 딱딱딱딱 하거든. 우리 여름 때 태풍 올 때마다 미국 기상청 예측 모델하고 일본 기상청 예측 모델하고 우리나라 기상청 예측 모델하고 쭉 해가지고 누가 맞느냐 해가지고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그래 결국 여름에 누가 많이 맞췄나 보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맞추고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땅 맞추는데 확과다 맞춥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 땅이 중요해요. 그냥 미군들 그래 좀 살고 이러니까 그만 해요. 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맞추고. 일본은요 어떨 때는요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합니다. 미치로 그냥 태풍을 갖다 한반도로 관통을 시켜요. 그 예측하는 거야. 그건 저주야. 그건 저주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도 한국 사람 많이 맞추는 게 이 땅에서의 예측은 우리가 그래도 자료들이나 관심이 다르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데 그 예측하는 능력이 과학적으로 탁월한 이유는 뭐명이지 뭐 때문에 과학적으로 탁월해지냐? 예측 모델이 수학에서 미분적분입니다. 수학에서 미분적분이 나와서 과거의 분석보다도 미래 예측에 있어 탁월한 부분들이 미분적분에 있고 그 안에 더 뭐가 붙였지? 예측 모델에 있어. 내일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년 전 사람들은 확률 몇 프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내일 확률 몇 프로랑 우산 들고 나가잖아. 다른 옛날 사람들은요 다리 아프면 병 오는 거지. 그건 예측 모델이 아니지. 보통 모델이지. 근데 확률 몇 프로로 가잖아요.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화 시키면서 예측 모델은 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예측에 관한 이야기가 천안통 이야기입니다. 예측에 관한 이야기가 천안통입니다. 천안통 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본다고?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웬만한경도 이야기했잖아요. 웬만한경 과거 본댔잖아. 예? 과거를 본댔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 저 위에 올라가면은 다른 모습 보지. 옛날 사람들은 그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차원이 달리 즉 시공간은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관측하는 것은 항상 하늘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천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안이라는 건 시공간에 속해 있는 거야. 시공간 밖에 있는 거야. 시공간
밖에 있었을 때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천안통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다이요.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닥금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중생들이 그 업에 따라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 이 사람 보고 바로 니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살아왔기에. 그래서 하늘 시공간 밖에 있으니까 과거 미래를 평가할 수가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 추구에 대한 방향, 지향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나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 그냥 객관적 진술로는 노병사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이게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안 좋게 들려요. 안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그냥 과정이야. 안 좋게 들린다는 사람은 불교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 내한테가 있다라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아니고 더한 사람은 어떻게 늙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불교 공부를 더 한 사람이고, 이렇게 늙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적 바램이 있는 사람이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 지금 여러분 앞으로의 내용이 같아?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 생로병사 내오병사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천안통 이야기하기 어려울까 쉬울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다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호표 빼보세요. 알고 싶으면.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를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아직까지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사견업 때문에 예측 못합니다. 예측 못합니다. 예측해봐야 다 빗나가지. 그냥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꿈이라고 했잖아.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망상에 사로잡혀.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망상에 사로잡히면 망상하고 안 맞으니까 처참한 곳이에요. 자기가 처참하게 바라볼까? 처참한 곳이 아니라도 처참하게 바라봅니다. 망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래서 원망하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고 정견업을 지었다. 바르게 살면은요, 이들은 몸이 죽어져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내가 과정에 있다는 사람과 어떻게라고 늙고 병들고 죽을까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정확한 추구의 바램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하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이미 물음표보다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선처에 와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때 가서 선처일까? 그럼 지금부터 선처일까? 지금부터 선처. 여러분들이 대원정사에 오겠다고 집에서 출발하면은, 집에서 출발해서 대원정사에 왔을 때 한 걸음 내딜 때 벌써 어떻게? 대원정사에 와 있죠. 대원정사에 와 있다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가? 대원정사 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 뗄 때부터 실은 선처에 와 있는 게 대원정사에 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선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초발심, 오늘 대승 이야기 잘 많이 한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발심하면은 그 발심하는
자리가 이미 어떻게 그 이전보다는 정각에 다 가까워져 있고, 정각이 어디라 안 하더라도 그 이전의 깨달음하고는 다른 깨달음이잖아. 이전 입장에서는 바른 거지. 여기서 더 나가면 이게보다는 더 바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바르게 돼 있는 거야. 항상. 해탈은 항상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발심하나, 두 번 발심하나, 세 번 발심하나, 항상 바르게 되어 있는 거지. 아니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 뭔 결과를 바라겠어요? 어떤 결과도 찾아오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낸다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와 있겠습니까? 안 와 있습니다. 올 수가 없잖아.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세상이 나한테 오지도 않습니다. 요행은 생기지 않을까? 그 요행은요, 행운일까 불행일까? 처참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운 좋아하지 마시라.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천안통.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안통이 그냥 다 그냥 눈 가려져 있지, 욕망에. 그래서 앞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지 앞에 그냥 소소한 이익만 바라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에 이익은 이익 아닙니다. 만약에 긴 이익을 도모하려면 생각을 완전히 달래야 돼요. 우다이여, 예를 들면 대문이 있는 두 집이 있는데 눈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이 집 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객관성이죠. 객관성. 기억만 하더라도 내가 잔해진 쪽으로 보는 거잖아요.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천안통은 객관적. 내가 삼자 입장에서 타자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관적 입장에서 나는 보편적 인간이 돼야 되고 천안통에 있어 그 보편적 인간들이 개별화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각자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객관성을 통해서 개별자를 바라보느냐? 결국 누진통에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는 보편적인 것에 있대요. 보편과 특수를 다 포함해야 된대요. 보편과 특수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보편과 특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심해탈과 해탈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심해탈과 해탈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보편적 심해탈을 우리는 성취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 수단 방법과 뭐냐면은 그 수단 방법을 통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해탈까지 성취되어야 우리는 누진통, 번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장면. 그래서 36번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은 심해탈과 해탈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 이야기하려는데 기억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했네요. 다음 주에 이제 심해탈, 해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못한 보충 설명하고 루다이 긴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